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작게는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기술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개인이 실천할 방법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공동체적 차원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은 원래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연계에는 번식기 같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톨이로 지내는 종들이 덜어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호랑이가 그렇다. 그러나 대다수 동물은 집단을 이루어 산다. 조직적 질서를 갖춘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두드러진 종이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 지능이 뛰어나고 불과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능과 도구도 사실한 개체로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지식과 기술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라 해도 자연 상태에 던져졌을 때 개인의 생존력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약해졌을 것이다.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은 개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류라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서가 아닌 인류라는 막강한 배경을 얻고 현재의 위치를 누리고 있다. 진화의 역사는 개체의 능력보다 사회성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웠다고 알려진 종은 네안데르탈인이다.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고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으로 남게 되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현재 발견된 생물학적 자료들을 근거로 살펴보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골격도 크고 더 강했다. 두개골의 크기로 추측해볼 수 있는 뇌 용량과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의 수준을 봤을 때 지능에서도 호모사피엔스보다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 따뜻한 지역에서 살았던 호모사피엔스와는 달리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환경 적응력도 더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점에서 진화적으로 더 유리했을 네안데르탈인들이 왜 호모사피엔스에 밀려 도태되었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 중 하나가 사회성의 차이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성이 더 뛰어나 분업과 협력에 익숙했기 때문에 더 큰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개체가 뛰어나도 집단의 규모 자체가 다르면 경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유목민과 농경민족의 경쟁에서도 볼 수 있다. 이따금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막강한 위세를 떨치다 사라져간 유목민들을 보면 개인적인 전투력에서는 유목민들이 농경민족보다 더 뛰어났다. 하지만 사회성, 분업, 협력 수준, 그러한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집단 규모가 농경민족들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모든 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인류를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사회적 협력과 소통 능력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 사회를 붕괴시킬 가장 크고 가장 가까운 위협이 바로 인류 내부의 갈등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언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분명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기후와 더 건강한 환경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인류 사회 내부의 갈등들은 환경 요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인류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생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없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